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이렇게 하면서 조선이 개항했다는 거, 다른 나라, 이제 외국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걸 배웠죠. 그 이후에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어,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갑신정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조선이 개항하고 난 뒤에 조선의 화두는 뭐였냐면 어떤 식으로 개항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이었거든요. 어떻게 개화할 것인가? 개화가 뭐냐면 어떻게 다른 나라의 그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걸 개화라고 해요. 자, 이 개화를 둘러싸고 두 가지 생각들이 맞붙습니다. 하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동그라미를 그려주죠. 온건개화파예요. 온건개화파. 자, 온건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세지 않게 한다. 이게 온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를 계속 그래도 모셔왔으니까, 청나라는 존중을 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천천히 받아들이자. 이게 온건개화파예요. 자,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사회책 103쪽에 보면 김홍집이 있는데 사실은 김홍집보다 이 온건개화 쪽을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당시 고종이었어요. 고종과 와이프 명성황후. 사실상 이 명성황후가 조선의 실권자였거든. 남편인 고종을 움직일 수 있을 최고의 권력자가 명성황후였는데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확 나라의 문을 여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그리고 명성황후는 자기 친족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민씨 세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민씨예요. 민씨 세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개혁과 개화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데 불만을 품고 있던 한 세력들이 있었으니 그 세력이 무엇이냐면 급진개화파입니다. 급진개화파. 자, 급진개화파의 주장은 뭐였을까요? 완전히 반대겠죠? 청나라한테 언제까지 간섭 받을 거냐? 청나라 간섭 그만 받자. 그리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외세에 있는 제도, 사상, 기술 다 받아들여서 나라 전체를 완벽하게 그냥 개혁해버리자. 나라 전체를 개혁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급진개화파였어요. 자, 이 급진개화파의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주역인 김옥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큰 두 개의 주장이 맞붙는 상황에서, 당시 나라를 이끌어가던 쪽은 당연히 고종과 명성황후였으니까 온건개화파가 주도하고 급진개화파가 이제 그 상황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갑신정변 써줄까요? 갑신정변. 자,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네 글자야. 병인양요.
병인년에 있었던 서양과의 전쟁,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신미년에 있었던 신미양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뭐냐면 갑신년에 있었던 정변이란 뜻이에요. 갑신년에 이 김옥균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정변이라는 건 쿠데타라고 보면 돼. 쿠데타. 몰래 일을 진척시켜가지고 투표가 아니라 확 그냥 한꺼번에 비합법적으로 확 뒤집는 거. 그런 걸 정변이라고 하는데. 자, 김옥균이 당시에 이 갑신정변을 주도하게 됩니다. 김옥균을 하나 그려주죠. 가 씌워주면 돼요. 자, 김옥균. 요렇게 야심만만한 청년 김옥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김옥균이에요. 내가 이거 연습한다고 연습하면서 딸내미 앞에서 그랬더니 아빠 이거 저승사자예요?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저승사자가 아니라 김옥균이야.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 자,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지금 명성황후 또 고종한테 정권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런 열망이 있었고, 그러면 고종 명성황후가 있으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쿠데타, 정변,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힘이 부족해. 그잖아요? 김옥균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왕과 왕비에 대항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굴 끌어들이냐? 일본을 끌어들입니다. 자, 일본한테 요구를 해요. 아이고, 부정독으로 안 켰네. 부정독으로 안 키면 이렇게 둥그렇게가 잘 안 되더라고. 자, 일본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 일본 그려주죠. 일본한테 우리가 지금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일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해볼만 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오케이 합니다. 우리 일본이 돕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요. 일본한테 약속을 받아 들고 이제 김옥균이 정변을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정변을 일으킬까 호시탐탐 노리던 때에 기회가 드디어 옵니다. 우정총국이라는 이제 기관이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체국이에요.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인데 그 관청이 생겨요. 그래서 이 관청이 만들어진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를 여기서 열게 되는데 이때 김옥균이 보기에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때 정변을 일으키면 아주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정변을 일으켜요. 불을 한쪽에 지르고 폭탄을 터뜨리면서 우정총국 축하연에서 개국 축하연에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확 뭐가 터지고 사람들이 확 뭐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뭐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난 상황에서 김옥균 일파가 와르르르 궁궐로 들어가서 누구부터 사로잡냐면 고종과 명성황후부터 사로잡아요. 사로잡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세력 제거. 그 다음에 고종과 명성황후를 감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광석화처럼 새 정부 조직과 개혁안, 이렇게 개혁하겠다, 조선을, 이런 걸 발표해요. 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잠결에 막 와르르르 들어와가지고서는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 하고 김옥균 세력들이 딱 감금을 시켜 놓으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도 맨 처음엔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명성황후가 보통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상황이 일본군과 김옥균 부대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다시 내쫓고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당시 개화파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감금하면서 넓은 창덕궁은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일본이 뭐 군대를 많이 보내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좁은 경우궁으로 옮겨놨어. 경우궁에다가 이제 고종하고 명성황후를 가둬놨는데 명성황후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여기 너무 좁아. 경우궁이. 그리고 나 너무 여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당장 내 집인 창덕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소. 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김옥균이 맨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명성황후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전하께서는 창덕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니까 당장 우리를 창덕궁 내 집으로 돌려놔라. 라고 김옥균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김옥균이 이제 어느 정도 정변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 뭐 창덕궁으로 옮겨놔도 명성황후가 뭐 어떻게 하겠냐 하고 창덕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궁을 합니다. 명성황후가 창덕궁으로 딱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하냐? 자, 우선 명성황후를 하나 그려주죠. 이 양반이 아주 똑똑한 양반이거든. 평가는 여러모로 갈려요. 사치도 심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었던 여성이기는 해. 다만 아주 영민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남편인 고종을 도와서 거의 한 20년 동안 조선을 다스렸고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고 이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명성황후가 잘 안 그려지네.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당시 실권자 중에 실권자였어요. 딱 보니까 개화파 세력이 어떻게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명성황후가 어떤 선택을 하냐? 창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개화파 이것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하다가 감히 일본과 손을 잡아 하고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청나라 군대한테 원병을 요청해요. 일본이 개화파 손을 잡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 청나라는 무엇하오? 당장 와서 우리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명성황후가 이야기를 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도 맞아. 일본의 세력이 조선에서 점점 강해지면 우리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겠지. 그래서 청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성황후와 청나라가 손을 잡아요. 자, 명성황후의 요청을 받자마자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고, 여기에 이제 갑신정변 세력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청나라가 왜 개입하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슬그머니 발을 빼요. 야, 청나라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청나라랑 싸울 순 없잖아. 아직 우리 일본이 청나라랑 좀 붙기에는 부담스러워 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갑신정변 세력들은 일본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일본이 배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와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배신하는 일본을 그려주죠. 청나라 세문이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스미마셍. 이러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일본이 도망을 가면서 갑신정변 세력들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했고, 명성황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죠? 명성황후 성격에 다 잡아 죽이라고. 나를 감금시키고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저 인간들 다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죠. 자, 이게 3일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고작 3일. 기가 막히죠? 3일 동안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3일 만에 벌어지게 됩니다. 정권이 우정총국에서 정권을 잡고 새 정부를 조직을 하고 명성황후가 경우궁에서 창덕궁으로 가서 청나라 군대를 부르고 청나라가 군대가 내려와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기까지가 딱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3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3일만 그들의 세상이었다. 3일천하. 자, 3일천하, 이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자고요. 갑신정변의 의의라고 한다면 이건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그리고 아주 담대한 도전이기도 했죠. 하지만 실패한 이유가 있었으니 일본에 너무 의존했어요. 일본에 너무 의존해서 급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본이 발을 쓱 빼는 그 순간 망할 수밖에 없는 정변이었고, 또 하나, 당시 일본이 백성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임진왜란 때부터 쭉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존한 세력이 개혁을 한다?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았어요. 무슨 개혁이든 간에 백성들의 지지가 없으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 갑신정변은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당시 김옥균이 이 명성황후와 또 청나라를 너무 우습게 본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했고요. 우리 사회책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103쪽이에요.
자, 개항 이후에 조선의 개혁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근차근 개화를 해야 한다는 김홍집을 비롯한 고종과 명성황후, 다만 김옥균을 비롯한 나라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이 사람들이 맞붙었고 결국은 이 급진 개화파가 누구의 손을 잡아? 일본의 손을 잡아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키니 이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세력들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사로잡고 새 정부를 조직하고 주요 개혁 정책을 발표했지만 청군이 명성황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입했고 결국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그 갑신정변 주역들은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김옥균은 어떻게 됐냐면 명성황후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명성황후가 그 김옥균이라는 놈은 당장 꼭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홍종우라는 자객에 의해서 사망하게 돼요. 갑신정변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담대한 시도였어요. 하지만 일본에 너무 의지했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갑신정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점점 이제 이야기들이 어때요?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들이 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만나보자고요. 고생했습니다. 안녕.